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월 19일 두 번째 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 부품,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 수업 전에 제가 이제 실물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뭐냐면은 PC에 무슨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가 이런 거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비밀번호 어떤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을까요? 네이버 로그인 암호? 비밀번호? 비밀처럼 안 나오는 건 어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녹화하고 그런 비밀번호 윈도우 첫 창 열 때 비번 거잖아요. 응? 어떤 거? 윈도우 첫 창 열 때 비번 거잖아요. 화면 할 때. 자, 이게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들어가지도 못하죠. 자,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네이버, 뭐 다음, 뭐 구글 이러한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접속할 경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 이제 이거는 조회를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한번 가볼 텐데요. 네이버에 가가지고 접속을 하려 그래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제 개인정보를 저장을 해놨거든요. 로그인이 되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몰라 내가. 그럼 어떻게 돼? 아이디 찾기를 눌러야지. 아이디 찾기를 누르면 너 누구냐 이거지. 그러면 내 이름이 뭐고 내 비밀번호 핸드폰이 뭐고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핸드폰 개통할 때 실명 확인을 했잖아요. 신분증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회원가입할 때 실명 인증은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정민이지만 홍길동이라고 가입해도 가입이 됐었어.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인증번호 받으면 이 사람이 아무개건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알려주고 비밀번호 모르면 비밀번호를 또 조회를 하면 비밀번호 조회를 하면은 또 인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제 회원 가입했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인증을 받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내가 쓰는 핸드폰이 4명이가 아니야. 자녀가 개통해서 나를 줬어. 그럼 자녀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거로 인증을 못 받을 때 이때는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으면 비밀번호를 교차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비밀번호를 새로 바꿔주면 분명히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걱정이 없어요. 이건 걱정이 없어. 이런 거는 조회를 하면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부팅을 했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초기에 그 패턴이 있거나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경우도 있죠. 저는 지문도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5개를 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지문 하면은 가능해요. 그리고 얼굴도 등록해 놨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카메라로 제 얼굴 조회를 해서 바로 화면이 열리는데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난감하죠.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저기 서비스 센터에 가야 돼요. 근데 이 핸드폰이 내 건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남의 핸드폰 주워가지고 열어보려고 했더니 비밀번호 잠겨 있는데 내 겁니다 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 그때는 그 대리점에 가서 이 핸드폰이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인증서를 인쇄물을 받아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 신분증 보여주고 이거 내 건데
비밀번호가 뭐가 안 되는지 안 된다고 이거를 좀 초기화 시켜 달라고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서 본인 확인한 후에 서비스는 해줘요. 그런 거는. 대신에 이제 저녁에 급하게 핸드폰을 써야 되는데 안 열리면 서비스 센터에 못 가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기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이요 봉사활동을 가셨는데 봉사활동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자기 이제 옷이나 백들을 어느 방에다 이제 두고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모여가지고 핸드백을 찾아보니까 핸드백이 없는 거야. 이제 한참 찾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지.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띵동띵동 울린 거야. 인출이 됐느니 뭐 돈이 이제 빠져나갔느니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거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아니까 와가지고 그걸 이제 핸드백을 훔쳐간 거지. 핸드폰 훔쳐보니까는 지갑 있죠? 지갑에 신용카드 꽂혀 있는데 지갑 안에 수첩에 국민카드 비밀번호 1234, 농협 비밀번호 5678 다 적혀 있더래요 수첩에. 그러니까는 뭐 신용카드 뭐 이런 거 거기 캐시박스에 가서 꽂아놓고 비밀번호 다 적혀 있으니까 다 해서 돈을 인출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신고를 다 했는데 소비자가 잘못한 거니까는 일단은 소비자가 결산할 때 메꿔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하께서 신고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후에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뭔 소리야 했더니 지금 그런 접수가 많아서 순서대로 수사를 하다 보면 귀하께서는 한 2년 정도 후에나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유 그 핸드백을 잘 보관하지 왜 그래 함부로 둬가지고 잊어버렸어 라고 했을까? 아니면 더한 소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상처를 더 받는다 그래. 돈은 돈대로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몇 천만 원이 현금 서비스로 인출이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요. 안방에 이렇게 서랍을 열면 그 밑에다가 통장하고 도장하고 통장 뒤편에다 비밀번호까지 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다른 먼 곳에 가서 도장이 있겠다, 뭐 다 있겠다. 그러니까 비밀번호 알고 있겠다, 돈 다 꺼냈었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저는요 네이버, 다음, 구글 제가 가입한 사이트가요 한 3,000군데가 있어요. 온라인에 가입한 데가 있는데 아이디는 대부분 같은 아이디를 쓰죠. 근데 비밀번호는 다 다르겠어요. 저는요. 네이버 비밀번호 다르고 구글 비밀번호 다르고 다음 카카오도 다 비밀번호가 달라요. 왜냐면 네이버 비밀번호 털리면 어떻게 돼요? 카카오도 털릴 거 아닙니까? 똑같은 비밀번호 쓰면은.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비밀번호가 다 다르니까는 못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훈련을 했어요. 저만의 비밀번호 만드는 법을 따로 공부를 해서 비밀번호를 따로따로 다 만들어 놔요. 그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놓고 컴퓨터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은 제 거니까 개인 용도로 쓰는 거니까 비밀번호 저장을 해놨는데 밖에 나가면 로그인 하면은 비밀번호 저장할까요? 묻잖아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해야지.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비밀번호들이 다 기억이 돼 있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 점점점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면은요. 계정 관리 여기에 개인정보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를 싸돌아다녔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
제가 사용하는 보안에 관련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비밀번호를 저장해 놨는데 부산에 이 출장을 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디가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제 구글에 접속을 해요. 그래서 제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은 거를 꺼내 올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 일단 제가 구글에 로그인을 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 비밀번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패스키가 2개가 2단계 인증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좀 전에 로그인을 시도한 사람이 본인이 맞습니까? 저는 안 했는데 그럼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 못 쓰는 거죠. 다 연동을 시켜야 돼. 이런 보안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화번호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 이제 메모리라고 하죠. 메모리. 먼저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CPU-G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 16기가에 16기가. 여러분 키보드에서요. 윈도우 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요거는 제 노트북에 붙어 있는 본래 저장 장치고요. 요건 제 외장 하드예요. 이게 512짜리인데 컴퓨터에서 말하는 512하고 여기 464가 다른 이유는 컴퓨터에서 표현할 땐 16진수를 표현하고 사람이 표현할 때는 10진수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얘를 반씩 나눠 쓸 수는 있어요. 집을 하나 샀더니 큰 방으로 돼 있네. 그러면 칸막이를 쳐가지고 창고식으로 나눠 쓸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나눠 썼단 말이야. 데이터들 용량이 크지 않아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 썼는데 요즘은 용량 큰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게임도 그렇고 하나로 묶어서 쓰는 추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뭐 용량 큰 걸 하나 더 달면 별도로 장치가 하나 붙겠지 이렇게. 저는 외장하드 이렇게 연결해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외장하드에 제가 수업하는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는 얘를 분리해 가지고 제 업무용 컴퓨터 꽂아 가지고 업무 작업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디스크 장치를 분할해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별도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하나의 디스크를 하나의 드라이브로 사용하는 추세예요. 이거를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브랜드 제품들은 삼성이나 LG나 이런 거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요청을 하면 잘해주거든요. 용산 전자상가 가시는 게 좀 불편하시면 동네 서비스 센터에 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디스크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C 드라이브예요. 이게 하나의 장치예요. 이게 하나의 장치고 이게 하나의 장치. 이건 제 외장 하드고요. 이게 이제 따로 있는데 여기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축소할 수 있어요. 축소. 방이 너무 커. 그럼 중간에 커튼을 쳐가지고 거기다 옷을 담아두는 옷장처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볼륨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얘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 하나가 너무 크다 그러면 얘를 반반 나눠서 쓰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는 이거를 컴퓨터를 출시할 때 이렇게 나눠서 별도로 방 2개짜리로 나눠서 그렇게 생산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는 하나로 별도로 쓰더라 이거지. 이거를 제가 여기서 줄이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브가 하나 더 생겨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시간도 걸리지만 귀찮아. 요즘 이렇게 잘 안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아까 보셨을 때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여기만큼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나눠서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로 나눠 써도 되는데 귀찮아. 그냥 하나로 그냥 써버리는 게 편한 거지 요즘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는 거 가끔씩 뜨죠? 네. 그건 해주셔야 돼요. 그냥 자동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충전기 꽂아놓고 업데이트 버튼만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는데 전 언제 하느냐? 바로 안 하고 한 며칠 있다 해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당일날 안 하고 며칠 있다 해요. 업데이트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예전에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 개발한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잘못 만들어서 올려놔가지고요. 소비자들이 모르고 눌렀더니 내 컴퓨터가 완전히 먹통이 된 적이 있어. 여러 사례가 있었어요. 업데이트 화면이 뜨면은 안 하고 며칠 있다 해. 그럼 그 사이에 업데이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좀 보느라고. 그래서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복구를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안심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업데이트라는 건 뭐예요? 업그레이드라는 말하고 업데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하드웨어를 상향 조정시키는 거를 업그레이드라 그래요. 내가 노트북을 5년 전에 샀던 노트북이 너무 느려서 요즘 신형 노트북으로 새로 바꿨어. 이거면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지. 메모리를 4기가에서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업데이트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죠. 업데이트는 해주시는 게 맞아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요. 윈도우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 엑셀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한글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업데이트가 되게 많아요. 제 컴퓨터에 그런 정보가 뜬 게 있나 볼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쓴 이 노트북을 그저께 수요일 날 다른 곳에 야간 강의를 했는데 업데이트 화면이 떴길래 업데이트 조정하고 나서 종료를 시켰어요. 안 그러면 오른쪽 밑에 떠요. 오른쪽 밑에 떠 여기 이렇게 빨갛게 뭐가 뜨거든요. 시작 버튼 눌러서 종료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종료에 들어가면 전원에 들어가면 여기는 업데이트란 말이 안 뜨거든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한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대면 예전에 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도 했는데 얘는 업데이트 하라고 창이 별도로 뜨진 않아요.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별도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건 업데이트 하라고 화면이 뜨거든. 그러면 그때 업데이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지금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보고 있는데 이 크롬 브라우저도요. 오른쪽 여기에 업데이트라고 뜰 때가 있대요. 그럼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 이런 것도 이제 등등 되게 많아요. 업데이트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 엣지나 크롬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에서 썼던 거 다 못 쓰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 옮겨가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터넷을 하게 되면 많이 쓰는 게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근데 걔는 중지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쓰냐면 엣지를 쓰거든, 엣지. 근데 엣지를 쓰다 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다 두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크롬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크롬에서 엣지에 있는 즐겨찾기나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보낼 수가 있어요. 저희 같으면 되게 난감하고 복잡하게 보이던데. 처음에 이걸 이제 크롬을 실행하거나 그러면 이제 처음에 뜨거든요. 엣지는 저도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엣지는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뉴스가 떠요. 뉴스가 떠요. 그래서 요럴 때만 이제 잠깐 보는 거고 그 외에는 잘 안 써요, 전. 여기도 보면은 뭐 설정 기능이라는 거 다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삭제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쿠키 정보 같은 것도 있고요. 쿠키 정보.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하는 게 쿠키 정보거든요. 로그인했던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 이거 삭제해야 할 때가 있어요. 크롬에 들어가면은요. 개인정보 보안.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크롬 들어가시면 크롬. 인터넷 들어가시면 여러분 인터넷 주로 어떤 거로 하세요? 크롬으로 하세요? 엣지로 하세요? 크롬. 예, 크롬으로 들어가면 수업 시간 다 됐다고 또 알람이 울리네. 아무리 급해도 몇 개 할 거는 해야 되겠어. 여기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저 밑에 설정이라고 있어. 설정. 밑에 두 번째 설정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록 삭제. 내가 어제 어디를 다녔는지 그게 다 기록이 돼요. 네이버에 가서 뭘 봤는지 크롬에 가서 뭘 봤는지 그게 다 기억이 되거든. 아 검색엔지 방금 전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능. 아 성능으로. 검색 엔진 위에 성능이라고 있죠? 성능 누르시면 여기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고 해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기본 말고 고급에 가서 전체 기간을 1시간이 아니라 전체 기간 동안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 인터넷 사용 기록이 전 22개, 다운로드가 34개, 어디 싸돌아다니는 게 275개, 내가 거기서 뭘 봤는지가 319개가 있어. 319메가 정도가 들어있는 거. 이거를 모두 삭제하시면 돼. 어떤 분은요, 회사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내비 틀고 온대요. 집에 갈 때도 내비를 틀고 간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내가 아는 길을 뭐하러 내비를 틀고 가. 모르는 길을 내비 틀고 가는 건 맞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혹시 집에 가는 길에 뭐 공사를 때문에 느려지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비를 보고 간다 그러는데 모르는 길은 물어 가죠. 우리 모르는 길은 물어 가잖아요. 근데 몇 번 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안 물어보고 가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네이버에 딱 가잖아요. 처음에 네이버에 딱 접속을 하면 네이버에 처음 가면은요 네이버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이버에 있는 걸 불러와 이렇게.
가운데는 광고창도 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슨 이렇게 유니세프 반지 받기라든지 뉴스 이런 날씨 정보도 보고 이런 쇼핑 정보도 보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처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뜨는 거야. 그럼 이게 뜨면서 컴퓨터에 저장이 돼. 그게 쿠키 정보로 남는 거야. 근데 다음에 네이버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봤었잖아. 그 다시 불러오면 느리지. 아까 봤던 걸 그대로 보고 있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네이버에 갈 때는 물어 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 사이트에 접속하면. 근데 두 번째서부터는 아까 어제 봤던 게 있으니까 그거를 불러오거든. 그리고 바뀐 내용만 교체가 되니까는 빨리 접속이 되는 거야. 근데 네이버는 오늘, 내일, 어저께 매일매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매번 같을 때마다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쿠키 정보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점점이 날 때마다 설정해 가서 개인정보 기록을 삭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거는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개인적 검색엔 쿠키 사이트를 전부 다 지워버리는 게 그렇죠. 좋아요? 그런 걸 삭제해 주시면 컴퓨터가 빨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몰아 설명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마우스의 동작이 뭐뭐 있나 생각해 보세요. 마우스 동작. 마우스의 동작이 뭐뭐 있어요? 알려드릴까? 클릭. 또 뭐가 있지?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더블 클릭은 띡띡 2번 누르는 거죠? 트리플 클릭은 3번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근데 그게 무슨 처음 들어보세요? 네. 트리플은 어떤 작용이 되는 건지. 자, 제가 여기 있는 정보를 좀 가져오고 싶어요.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블럭 설정할 때 우리 드래그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블럭 다 잡혔죠? 요 밖에다가 하나, 둘, 셋. 전체 선택됐어요. 전체 블럭. 인터넷상에서 아래 한글에서 파워포인트에 써요. 엑셀은 안 써요. 트리플 클릭을. 이거 캔바에서도 쓰던데 이렇게. 메모장에도 안 돼요. 트리플 클릭은 안 돼요. 더블 클릭은 되는데 트리플 클릭은 안 돼요. 메모장들은. 인터넷은 되고 아래 한글 되고 파워포인트 되고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라고 혹시 아세요?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우리 우클릭 한다 그러죠. 우클릭. 예전에 우클릭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가기 메뉴로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거 이거를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우클릭 한다 그러죠. 우클릭. 그 다음에 좌우 버튼을 같이 누르는 것도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누르는 거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건데 평상시에는 안 하고요. 게임할 때는 많이 써요. 그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르는 기능도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왼쪽 버튼 가지고 드래그 하죠. 근데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는 것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안 쓰는데 게임들이나 이런 데는 쓰거든요. 이런 동작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키보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키보드. 이런 거 하고 여기 이제 열받을 때 사용하는 거. 휠 버튼. 마우스 휠도 누르는 게 있고 굴리는 게 있습니다. 휠을 굴리면은요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는데 휠을 굴리면은요 이렇게 돼요. 글자가 커지고 작아져요.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 거예요. 부팅에 관한 것도 아직 설명을 못 드렸고요. 되게 노트 정리해 주시는 거 저희한테 나중에 보내주실 거예요? 요거는 공부방에 그대로 제가 메모한 거 올라가니까 네네. 보시고 하시면 돼요. 예. 그 이제 다음 3주차 하고 오늘 못했던 거 섞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